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지난 5월 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합참은 카디지 진입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훈련 때문에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최근 들어 카디지를 자주 넘나드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지 무단 진입 사건들로 인해 이 때문에 우리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사청은 카디지 내 항공기 등을 감시 식별하는 장거리 레이더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제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중인 장거리 레이더는 확장된 카디즈 탐지 능력을 보장하고자 기존 개발 프로그램보다 탐지 능력을 약 20% 이상, 탐지 정확도를 대폭 향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2025년 1월까지 시험평가 등을 거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구개 장비를 교체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변국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이러한 장거리 레이더는 한반도 영공 방위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만든 장거리 레이더는 동급 세계 최고 수준인 장거리 레이더의 성공적인 전력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나아가 우리 국방 레이더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잇따른 카디즈 침범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우리는 중국과의 크고 작은 군사적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은 중국의 젠20 등 항공 전력에 대비해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화 시스템과 함께 VHF 저주파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LIG 넥스원과는 고이득 L밴드 레이더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 국가에는 독자적으로 2세대 PCL 수동형 위치 탐지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가오리 X나 해외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하나같이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전익기 형상을 가집니다. 이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개발 중인 스텔스기 탐지용 VHF 대역 저주파 스텔스 탐지 레이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VHF 레이더는 전투기의 꼬리 날개 등의 외부 돌출물과 충돌하면 공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강렬한 반사파가 만들어져 전투기 탐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에는 한화 시스템과 공동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형 VHF 레이더용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모델은 실제 소형 무인기를 사용해 이를 탐지 및 추적함으로써 레이더의 성능과 기술력을 검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A사 방식의 VHF 저주파 레이더를 개발해 최소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젠20이나 F-35A 등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은 국가연과 공동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스텔스 탐지에 특화된 L밴드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신 지라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빔 합성 기술을 사용해 스텔스기 탐지에 특화된 적응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개발한 관계자는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젠20보다 스텔스 성능이 훨씬 우수한 F-35A급을 100km 정도의 상당한 장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F-22와 같은 2세대 스텔스기가 등장하면서 외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지향성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에서는 2세대 PCL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연도 1세대급 개발에 성공한 이후 2세대 멀티스태틱 PCL 감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연이 개발한 세 가지 대스텔스 기술들이 배치되면 최소 100km 밖에서 중국의 젠20이나 일본의 F-35A 등의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중국에서 높다고 주장만 할 뿐 현재까지도 그 성능이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표면에 입혀진 도료부터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눈길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군사 프로그램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를 마른 스펀지로 닦는 모습이 나왔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해당 군인은 전투기에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을 뚫고 수분이 기체에 들어가 내부 부품이 녹슬 수 있기 때문으로 세정제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국산 전투기는 물에 약하고
젖으면 녹슬기 때문이라는 단점이 중국 언론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이 군인은 절대 자동차로 세차할 때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며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종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골치가 굉장히 아프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은 물에 젖어 부식할 염려가 있으면 비 오는 날에는 작전은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뒤 중국 네티즌들도 그럼 날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더 날지 못하나, 우천시 작전은 어떻게 되나, 이번 방송은 기밀사항이다,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미군 전투기는 괜찮지만 중국 전투기는 대단해서 물로 씻으면 안 된다며 비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상 중국 군용기가 장마철에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긴 했지만 우린 중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 이어서 탐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방사청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2027년까지 고주파 표면파 레이더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군 관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레이더는 바다 해수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HF 대역의 표면파를 사용하므로 탐지거리는 약 400km 정도로 제한되지만 저주파 대역이란 특성상 스텔스기, 수상함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현재 STX 엔진이 이 레이더 개발 참여를 준비 중으로 이것이 서해안과 제주도 등에 설치되면 한반도로 접근하는 모든 공중 및 수상 표적에 대한 조기 경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이것이 배치되면 300km 거리에 스텔스기도 문제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는 크기가 워낙 커서 절대로 숨길 수가 없기에 적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개발한 데스텔스 탐지체계 운용 방식은 먼저 VHF 레이더가 장거리에서 항적을 포착하면 고이득 L밴드 레이더가 고출력 레이더빔을 발사해 표적의 이동 패턴과 기종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LSAM 지대공 체계가 자신의 S밴드 에이서 레이더와 사거리 250km급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텔스기는 60m 이하로 저공 비행을 수행하던가 자신이 조준되고 있음을 탐지하면 곧바로 저고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젠20 전투기가 카디제를 침범하는 것을 막거나 실제 국경선 부근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시에는 전투기만이 유일한 대응책이 됩니다. 이때 실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KF-21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곳인데요. 중국 전투기들을 잡을 수 있는 요격기로서 KF-21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해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20대 추가 도입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F-35A의 가속력과 기동성은 F-16 수준에 비견되는 수준이기에 요격기로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F-35A는 통상 추력이 28,000파운드의 애프터버너 가동 시 43,000파운드의 출력을 발휘하는 F-135 엔진 한 기를 탑재해 추력만 보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 항속거리 요구로 2,000파운드 무장을 웨폰베이에 집어넣도록 설계하는 바람에 기체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는데요. 때문에 항력이 너무 커서 초음속 순항 비행이 어렵고 요격기의 핵심 조건인 가속 성능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F-35A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레이더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적기가 침투할 수 있는 핵심 루트에 조용히 매복해 중국의 젠20을 잡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F-35A일지라도 한국용과 미국용의 F-35A는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미 국무부는 수출용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KF-21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공군이 젠20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라매를 요격기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최신 질화 관련 기반 레이더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 발표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가 앞으로 KF-21에 접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소재는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 미국도 어려워해 양산을 포기해버린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입니다. 스텔스란 기본적으로 적의 탐색, 교전 및 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탐지 가능한 신호,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음향 탐지를 최소화하는 개념인데요. 탐지 가능한 신호에 대한 최소화를 하는 것이지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스텔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첨단 전투기의 척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스텔스 요소가 들어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강대국들은 꼭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스텔스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연세대 한재원 교수 연구팀은 레이저, 연령상, 밀리터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는 다양한 유도무기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다양한 군사 장비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다중파장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첨단 광학 소재에 잇따라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소재는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해 해당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하는데요. 최근 첨단 유도무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파장을 흡수해 공격무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 개발한 한국의 스텔스 소재는 모든 첨단 유도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미사일 조준이 불가능해 육안으로 탐지해 기체에 탑재된 기관포만으로 KF-21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방 핵심 기술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에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이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하기에는 F-35A보다 더 훌륭한 전투기라는 분석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최대 장점인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